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기차 안 만들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외치던 유럽의 정치인들. 지금 다 어디로 숨었을까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던 그 서슬 퍼런 기세는 어디 갔습니까? 이제 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며 항복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이 드디어 백기를 들었습니다. 내연기관 퇴출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다시 기름 냄새 나는 엔진차를 허용하기 시작한 거죠. 왜일까요? 지구 환경이 걱정돼서. 천만에요. 자기네 나라 밥줄인 자동차 산업이 잘못하다간 통째로 망하게 생겼거든요. 독일의 자존심 폭스바겐이 88년 만에 처음으로 본토 공장을 닫고 포르쉐가 수조 원의 손실을 보며 비명을 지르는 동안 지구 반대편 일본의 도요타는 조용히 웃고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하이브리드가 정답이라니까. 전 세계 시장을 휩쓸며 역대급 흑자를 찍고 있는 거죠. 환경이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졌던 잔인한 경제 전쟁의 실체. 유럽은 왜 스스로 자기 목에 칼을 꽂았고 일본은 어떻게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독일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유럽 경제의 엔진이라 불리던 폭스바겐.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들을 폐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공장 하나 닫는 게 아닙니다. 독일이라는 국가를 지탱해온 기간 산업이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죠. 숫자로 보겠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2025년 3분기 순이익 전년 대비 64% 급감. 독일 본토 공장 3곳 폐쇄 예정. 해고 예정 인원 3만 5천 명.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독일 제조업의 상징이 대량 실업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유럽 정치인들이 만든 엉터리법 때문이죠. 내연기관을 악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전기차만 만들라고 강요했더니 정작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건 독일차가 아니었어요.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들이었죠. BYD, NIO, XPeng. 이름도 생소한 중국 브랜드들이 유럽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중국 브랜드 23%, 독일 브랜드 18%. 완전히 역전됐어요. 안방을 통째로 중국에 내준 셈이죠. 더 웃긴 건 중국 전기차 가격입니다. 폭스바겐 ID 4,500만 원, BYD ATTO 3,800만 원, 1,700만 원 차이가 나죠.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30% 이상 싸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들이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싼 걸 사겠죠. 결국 폭스바겐은 2026년 현재 수만 명의 직원을 길거리로 내쫓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국가 산업이 붕괴하기 직전이 되어서야 유럽연합은 정신을 차린 척합니다. 환경도 좋지만 우리 밥그릇이 먼저다라며 뒤늦게 내연기관 허용이라는 유턴을 선택했지만 이미 독일 제조의 신화는 회복 불능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종사자 수 2020년 83만 명, 2026년 예상 68만 명, 15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거든요. 이토록 무능하고 위험한 도박이 또 있을까요? 멍청한 정치인들의 환경쇼가 결국 그 나라의 산업을 지탱해왔던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습니다. 독일의 자부심 포르쉐는 더 비참합니다. 우리는 럭셔리 전기차의 미래다라고 외치며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어요. 포르쉐 타이칸. 전기 스포츠카의 혁명이라고 떠들었죠. 2023년 출시 당시 판매 목표 연 4만 대. 2025년 실제 판매량 1만 8천 대. 절반도 못 팔았습니다. 왜일까요?
부자들은 충전기 앞에서 덜덜 떠는 포르쉐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몰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30분씩 기다리는 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욕이죠. 포르쉐 오너들이 원하는 건 성능과 자유입니다. 충전 스케줄 짜며 운전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밟으면 달리는 파워를 원했던 거예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포르쉐 2025년 영업이익 전년 대비 72% 급락, 주가 40% 폭락. 시장은 냉정하게 심판했어요. 결국 포르쉐는 2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허공에 날리고 다시 엔진 개발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기름 냄새가 포르쉐의 영혼이다라며 말을 바꿨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브랜드가 이런 식이었어요. 벤츠, BMW, 아우디. 전기차라는 환상에 빠져 수십 년간 쌓아온 엔진 기술을 구시대에 유물 취급하며 버렸습니다. 벤츠 EQS. 전기 플래그십 세단으로 출시했죠. 목표 판매량 연 5만 대. 실제 판매량 2만 1,000대. 반토막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이 냉대하자 이제야 허겁지겁 버렸던 엔진 설계도를 다시 꺼내 들고 시작했지요. 2026년 1월 벤츠 CEO 발표. 우리는 내연기관 생산을 2030년까지 연장합니다. 항복 선언이죠. 자기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부숴버린 유럽의 이 기괴한 멍청한 행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초일 유급 기술로 만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경에 안초아. 이 사업하면 안 된다, 바꿔야겠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무튼 참 멍청하다 못해 기괴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전기차 환경, 이건 혁신이 아닙니다. 정치가 경제의 숨통을 조른 최악의 자살골일 뿐이죠. 이제 이 모든 아수라장을 보며 무표정하게 승리의 잔을 들고 있는 도요타를 보십시오. 전 세계가 도요타를 향해 시대착 오적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도요타는 묵묵히 하이브리드에 집중했습니다. 2020년 유럽과 미국 언론들의 조롱. 도요타는 전기차 시대에 뒤처진 느림보. 하이브리드는 과도기 기술일 뿐. 일본은 혁신을 거부한다. 하지만 도요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프라도 부족하고 가격도 비싼 전기차가 대중화되기엔 수십 년이 더 걸릴 거라는 사실을요. 결국 숫자로 증명하였습니다. 2025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순위 1위 도요타 1034만 대, 2위 폭스바겐 782만 대, 3위 GM 689만 대. 압도적 1위입니다. 도요타의 2025년 영업이익 34조 원, 폭스바겐의 2025년 영업이익 8조 원, 4배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성장세입니다. 도요타 영업이익 증가율 전년 대비 28%, 폭스바겐 영업이익 증가율 전년 대비 마이너스 41%. 한쪽은 급성장, 한쪽은 급락락이죠. 2026년 현재 도요타는 전 세계에서 1,000만 대 이상의 차를 찍어내며 역대급 흑자를 기록 중이거든요. 폭스바겐이 공장 문을 닫을 때 도요타는 공장을 더 짓고 있었어요. 2025년 도요타 신규 공장 투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1조 5천억 원. 태국 배터리 공장 8천억 원.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고 있던 겁니다. 결국 누가 맞았습니까? 뜬구름 잡는 환경 구호를 외치던 유럽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기술로 시장을 장악한 일본인가요? 답은 명백합니다. 도요타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 2025년 743만 대, 전체 판매의 72%가 하이브리드입니다. 프리우스, 캠리, RAV4, 시에나 모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탑재 모델이 주력이죠. 소비자들이 선택한 겁니다. 충전 걱정 없고 연비는 좋고 가격은 합리적인 하이브리드를요. 도요타의 승리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정치적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실리를 챙긴 국가 전략의 승리입니다.
유럽이 자기 나라 산업을 다 망쳐놓고 나서야 뒤늦게 사실 내연기관도 괜찮아라고 말을 바꿀 때 일본은 이미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남들이 다 맞다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걸 증명해낸 실력. 도미넌트가 보는 이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도요타입니다. 전기차 옹호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충전 인프라는 곧 확충될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현실을 보십시오. 2025년 유럽 전기차 충전소 수 52만 기. 들으면 많아 보이죠? 하지만 유럽연합 목표는 350만 기였습니다. 85% 부족합니다. 더 웃긴 건 그나마 있는 충전소도 절반이 고장이라는 거예요. 2025년 독일 충전소 가동률 조사 결과 정상 작동 51%, 고장 또는 점검 중 49%, 반반입니다. 운이 좋아야 충전할 수 있다는 소리죠. 한국은 더합니다. 2025년 환경부 발표 전국 전기차 급속 충전기 2만 3천 기. 그런데 2025년 등록된 전기차 수 87만 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38대가 몰려 있습니다. 명절 때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앞 풍경 보셨습니까? 2시간 대기는 기본입니다. 휘발유차는 5분이면 끝나는 주유를, 전기차는 30분 충전하고 2시간 기다려야 하거든요. 이게 미래입니까? 더 심각한 건 전력망 문제죠.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전력 수요가 폭증한단 말이 있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2025년 보고서 2030년까지 전기차 2억 대 보급 시 전 세계 전력 수요 30% 증가. 현재 전력망으로는 감당 불가능하죠. 한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5년 여름 역대급 폭염. 전력 예비율 5.2%. 경고 단계였죠. 여기에 전기차 수백만 대가 동시에 충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아웃입니다. 전기차는 친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전력 소비를 자동차로 옮긴 것뿐이죠. 그 전력은 어디서 옵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옵니다. 2025년 한국전력 생산 비중. 화력발전 62%, 원자력 28%, 신재생 10%. 결국 전기차 충전하려고 석탄을 더 태우는 거라니까요. 이게 친환경입니까? 위선이죠. 전기차 옹호론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과정의 환경 파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리튬, 코발트, 니켈이 필수입니다. 이걸 어디서 캐낼까요? 칠레, 콩고, 인도네시아. 제3세계 착취 현장에서 캐냅니다. 콩고 코발트 광산 실태. 아동 노동자 수 4만 명. 하루 작업 시간 12시간. 일당 $2. 이게 친환경의 실체이지요. 리튬 채굴은 더 끔찍합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 세계 리튬 생산의 35%를 차지하는 곳이죠. 리튬 1톤 생산에 필요한 물 200만 리터. 사막 지역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있어요. 2025년 칠레 환경단체 보고서. 리튬 채굴로 인한 지하수 고갈로 원주민 마을 23곳 폐촌. 이게 환경 보호입니까? 환경 파괴죠. 배터리 폐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 8년에서 10년. 2025년 기준 폐배터리 발생량 연 120만 톤.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활용률 5%입니다. 나머지 95%는 매립 또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독성 물질로 물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친환경 자동차의 진짜 얼굴입니다. 전기차 광풍의 주역,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구세주처럼 떠받들어졌었죠. 테슬라가 지구를 구한다. 정말 그럴까요? 숫자를 보십시오. 테슬라 주가. 2021년 11월 최고점 $414. 2025년 12월 현재 $178. 57% 폭락했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이 거짓말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2025년 3분기 실적. 판매량 증가율 2%. 영업이익 전년 대비 마이너스 27%. 성장 둔화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것들을 보십시오. 202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출시. 거짓말. 2022년까지 로보택시 상용화. 거짓말. 2025년까지 배터리 가격 절반으로 인하. 거짓말.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테슬라 차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에요. 2025년 미국 소비자 만족도 조사. 테슬라 품질 만족도 23위. 현대차 8위. 도요타 3위. 한참 미칩니다. 테슬라 리콜 현황도 가관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리콜 대수 270만 대. 거의 전체 판매량을 리콜한 겁니다. 자율주행 오류, 배터리 화재, 서스펜션 결함. 문제투성이죠.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위터 놀이에 빠져 있어요. 테슬라는 뒷전이죠. 전기차 혁명의 아이콘은 이미 추락했습니다. 왜 유럽은 자살골을 넣었을까요? 여기엔 중국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은 내연기관에서 독일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게임의 룰을 바꾼 겁니다. 전기차로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2015년에서 2025년 총액 120조 원. 이 돈으로 BYD, NIO, XPeng 같은 브랜드를 키웠죠. 그리고 유럽 정치인들을 로비했습니다. 전기차가 미래다. 내연기관은 환경을 파괴한다. 환경주의라는 포장지로 유럽을 속인 거죠. 결과는 유럽이 스스로 내연기관을 버리고 중국 전기차에게 시장을 헌납하게 되었죠. 2025년 유럽 전기차 판매 탑 5. 1위 테슬라 마덜 Y 미국, 중국 생산. 2위 BYD ATTO 3 중국. 3위 BYD 실 중국. 4위 볼크스웨건 ID. 공동 4위 독일. 5위 MG사 중국. 탑5 중 4개가 중국 관련입니다. 유럽은 식민지가 됐습니다. 중국의 경제 식민지죠. 한국도 똑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보급을 외치고 보조금을 수조 원씩 퍼붓고 있었어요. 2025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총액 1조 8천억 원. 이 돈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 세금이죠. 현대차와 기아는 어떻습니까?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대차 그룹 전기차 투자 21조 원. 하지만 판매는 부진합니다. 현대 아이오닉 2025년 판매. 국내 32,000대. 목표 대비 64% 달성. 실패입니다. 기아 EV6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유럽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일본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이브리드가 답입니다. 충전 인프라 없어도 되고, 주행거리 걱정 없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환경도 생각하는 현실적 대안이죠. 도요타가 증명했습니다. 한국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은 결국 실체가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전기차라는 화려한 포장지가 찢어지고 나니 그 안에 남은 건 불편함과 비싼 가격 그리고 붕괴한 산업뿐이었죠. 유럽연합의 유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상식이 정말 진실인가? 라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주차장에는 어떤 차가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 설계한 유행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이라는 그럴싸한 명분 뒤에 경제 전쟁의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럽은 스스로 목을 그었고 일본은 냉정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른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였지요. 진실은 항상 차갑고 냉정합니다. 우리는 팩트로 세상을 지배해야 합니다. 허울 좋은 환경주의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실리를 챙기는 자가 결국 살아남는다는 사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더 날카롭고 뼈 때리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